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닭이 울기도 전 머슴 덕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차디찬 공기를 가르며 마구간으로 발길을 옮기려던 찰나 맞은편에서 같은 머슴인 갑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보야, 오늘은 사랑채 청소를 꼼꼼히 해야 한다. 한양에 계신 아씨가 곧 돌아오신다더라. 알겠습니다요. 먼지 한 톨도 없이 깔끔히 해놓겠습니다. 사랑채를 쓸고 닦던 덕보는 문득 기둥에 걸린 비단 옷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붉은 단청과 금실이 어우러진 옷감은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났지요. 그는 자신이 입은 거친 베옷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씁쓸히 올렸습니다. 서안 위엔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덕보는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습니다. 글을 배우진 못했으나 어릴 적 서당 담장 너머로 주워들은 기억 덕에 몇 자쯤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고운 옷 입고 고즈넉히 글까지 읽는다니. 참말로 사는 세상 다르구나. 어느덧 해가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요란한 수레바퀴가 울렸습니다. 한양에서 아씨의 행차가 돌아온 것이었지요. 덕보는 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짐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옥란아,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어떠하냐? 한양에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왔겠지. 아버님, 고향이 그리웠사옵니다. 한양의 번화도 좋았으나 역시 이곳이 마음 편하옵니다. 옥란이는 18 꽃다운 나이였고 한양서 익힌 몸가짐이 단아하였습니다.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은비녀를 단 모습이 가을 햇살 아래 유난히 빛났지요. 덕보가 무거운 괴짝을 품에 안고 나르던 그때였습니다. 마침 안채 마루에서 내려오던 옥란아 씨와 시선이 마주쳤지요. 찰나 같던 순간이 길게 늘어졌고 두 사람 모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옥란이의 맑은 눈동자가 덕보의 거칠지만 진실한 눈빛과 맞닿아 마치 시간마저 고요히 멈춘 듯하였지요. 덕보는 그토록 고운 여인을 난생 처음 보았고 옥란 또한 굳건한 어깨와 깊은 눈매를 지닌 사내에게서 이상하리만치 낯선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보야, 어째 멍하니 서 있느냐? 짐이 무거우면 내 도와주마. 그 말에 덕보는 흠칫 정신을 차렸고 고개를 푹 숙이며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란 역시 당황한 기색을 숨긴 채 말없이 안채로 발길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덕보는 웬일인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건 아씨의 눈빛.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이 가슴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자신의 분수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씨는 하늘의 별이고 나는 그 발밑을 기는 머슴일 뿐인데? 그러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덕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저 아씨의 얼굴을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매서워진 초겨울 아침. 덕보는 평소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마음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돌리니 옥란이가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물에서 빨래를 하시다니. 손이 많이 시리시겠어요. 아, 아씨께서 어찌 이 새벽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옥란이는 품에서 곱게 접은 비단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덕보에게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걸로 손을 닦으시고 찬 기운도 조금 덜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어찌 제가 받겠사옵니까?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날마다 정직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따름이지요. 말을 마친 옥란의 얼굴은 살포시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덕보 역시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만 두근대는 가슴은 억누를 수 없었지요. 잠시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짧은 정적의 의미를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덕보는 옥란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만 옅은 향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그는 손에 쥔 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매화 무늬와 고운 향이 그녀의 마음인 듯 느껴졌지요. 그날 밤 덕보는 수건을 품에 안은 채 옥란을 향한 마음을 뚜렷이 자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만큼은 놓을 수 없었지요. 달빛이 찬란한 겨울밤, 연못 위에는 얇은 얼음이 얹히고 그 위로 밝은 달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스미는 바람은 소량을 머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지요. 덕보는 이미 연못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과연 아씨가 올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때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옥란이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맑은 살결과 고운 자태가 달빛에 닿아 마치 선녀처럼 빛났지요. 늦어 죄송합니다. 유목께서 잠드실 때까지 기다리느라 많이 기다리셨지요? 아씨께서 정말 오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이런 일은 너무도 위험하옵니다. 위험하단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은 옥죄어도 자꾸 솟아나옵니다. 두 사람은 연못가의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한 자리였기에 어색한 기류가 맴돌았으나 곧 조심스레 대화가 이어졌지요. 한양에서 지낼 적엔 늘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규수가 지켜야 할 예가 많다 보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그런 속내가 있으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저 또한 이 천한 신분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지요. 옥란은 덕보의 담담한 고백에 가슴이 찌르르해졌습니다. 그간 만나온 양반 사내들과는 사뭇 다른 결이 느껴졌지요. 겉은 투박하나 속은 깊고 단단한 사람. 그런 이였습니다. 글도 아시고 생각도 깊으신데 어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타고나기를 이리 태어났을 뿐이지요. 허나 아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또한 사람 대접을 받는 듯하여 기쁘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았지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일이 편안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저도 그렇사옵니다. 아씨와 나누는 이 시간이 마치 세상의 근심을 잊게 해줍니다.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마지막이 아님을 서로가 말없이 알고 있었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이곳에서 기다리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마음이었으나 그 달콤한 위험을 그 누구도 거두고 싶지 않았지요. 며칠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초봄의 기운이 감도는 밤, 연못가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얼음이 녹으며 흐르는 물소리에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려 두 사람은 좀 더 오래 함께 머물 수 있었지요. 아씨를 생각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분수의 어긋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 말에 옥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사오나 제 마음만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옥란이의 고백을 들은 순간 덕보의 온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에서조차 감히 그려본 적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저 또한 오래전부터 아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 같은 분을 땅바닥을 기는 제가 감히 우러른다는 것이 죄스러울 뿐이오나 이 마음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운명이라 여기지 않겠어요? 비록 세상이 허락치 않더라도 우리 두 사람만은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는 서로의 사람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전해지는 체온 속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 것인지 서로가 새삼 깨달았지요. 이제부턴 제게 옥난이라 불러주세요. 저도 덕보라 부르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이름을 서로 입에 올리는 순간 굳건하던 신분의 벽이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씨와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한 것이지요. 달빛이 수면 위를 흘러내리고 매화꽃이 바람결에 흩날렸습니다. 그 밤 연못가엔 말없이 깊어진 사랑만이 남았지요. 그로부터 석 달. 봄이 깊어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계절의 숨결을 따라 연못가에서 조용히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진달래가 붉게 피고 개나리는 노랗게 터졌으며 연못가 주변으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지요. 오늘은 너를 위해 들꽃을 따왔다. 나도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수놓은 주머니예요. 옥난이 조심스레 건넨 주머니에는 연꽃 무늬가 곱게 수놓여 있었고 그 안엔 아씨의 정성이 가만히 스며 있었습니다. 덕보는 그것을 두 손에 쥐고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결이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계절이 여물수록 조심성은 서서히 느슨해졌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며 집안은 바빠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졌지요. 그만큼 들킬 위험도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유모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밤마다 나가는 걸 눈치챈 듯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지만 너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도무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 도리어 무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달빛은 구름에 가려지고 연못가엔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은 다정했고 품은 따뜻했으나 그 한켠엔 막연한 불안이 스며 있었지요. 가끔 겁이 난다. 우리 사이가 만에 하나 들키게 된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사랑은 진실하잖아요. 하늘이 아실 거예요.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선 어딘가 서늘한 예감이 작은 파문처럼 일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비가 연이어 내리던 장마철 아침. 옥난이는 또다시 속이 메스꺼워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습한 공기와 함께 약초 냄새가 감돌았고 유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요즘 자꾸 음식을 거르시고 얼굴빛도 좋지 않으십니다. 혹 몸에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지요? 별일 아니에요. 날이 습해서 그런지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옥난이는 담담히 웃어 보였으나 경험 많은 유모의 눈엔 그 웃음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평소 즐기던 음식까지 물리는 모습을 보며 유모는 속으로 말 못할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옥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모는 조용히 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심코 접힌 옷까지 약간 부푼 허리선, 이전보다 통통해진 얼굴빛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마음을 떨쳐내려 해도
수십 년 몸으로 익힌 직감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아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옥난이가 돌아오자 유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패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요사이 몸에 달라진 점은 없으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돌본 아이가 몇이며 겪은 집안이 몇입니까? 유모는 말을 잇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아이를 드신 것은 아닙니까? 그 말에 옥난의 낯빛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그제야 옥난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덕보예요.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누었고 석 달째 매일같이 만나왔어요. 그리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아씨, 정신이라도 들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유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보살핀 아씨가 머슴과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만일 주인나리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이 집안이, 이 가문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 마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나 유모는 이미 이 일이 단지 감정으로 덮을 수 없는 큰 화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그날 저녁, 유모는 더는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밖엔 장맛비가 내렸고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김대감을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다급하느냐? 유모는 잠시 머무시다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던 대감도 이내 유모의 단단한 말에 얼굴빛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지요. 지금 뭐라 하였느냐? 내 딸이 머슴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제가 어찌 그런 큰 거짓을 입에 올리겠사옵니까? 아씨께서 스스로 인정하셨사옵니다. 순식간에 김대감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눈빛엔 피가 맺혔습니다. 감히 그 청것이 내 딸에게 손을 댔다 하였느냐?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내 손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곧 하인들이 덕보를 끌고 왔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빗물에 젖은 채였고 그 얼굴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빛이 어렸지요. 감히 내 딸을 더럽히다니. 네 놈이 네 주제를 아느냐? 저희는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신부는 다르오나 그 마음만은 참된 것이옵니다. 사랑이란 말도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줄 아느냐? 천한 것이 감히. 그 순간 대감은 분노에 치를 떨며 몽둥이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덕보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지요. 무수히 맞고도 덕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터져도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였지요. 아무리 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그 죄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이 망할 놈이 끝까지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일 아침 관아에 넘겨 극형에 처하겠다. 저놈을 헛간에 가두어라. 그때였습니다. 사랑채를 향해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흐느낌을 터뜨리며 옥난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덕보를 살려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네가 내 딸이 맞느냐?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 사랑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죄지. 더럽고 추하고 천한 죄다. 내 피부치가 머슴과 어울렸다니 이 집안의 명예는 땅바닥에 처박혔다. 아버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덕보만은 살려주십시오. 네가 죽는다고 이 수치가 씻기느냐?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전현을 방에 가둬라. 문단속 단단히 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오는 옥난이를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대감은 주먹을 쥔 채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과 대감댁엔 분노도 절망도 슬픔도 그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분노로 이글거리던 김대감의 눈빛에도 이성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는 길을 택해야 했지요. 이 일이 바깥에 새어나가면 우리는 끝이다. 옥난이를 박진사댁에 급히 시집 보내어 아이를 품게 해야 한다. 허나 주인날이 아씨께서 그 혼인을 받으실지 받아들이든 말든 중요치 않다. 잠시 뒤 유모가 조심스레 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눈엔 안쓰러움이 가득했고 그 말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박진사댁과 혼담을 서두르십니다. 이제는 마음을 접으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덕보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이외에는 누구도 제 곁에 둘 수 없어요. 이 일은 더는 개인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문도, 명예도,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옥난이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한낮 김대감은 직접 딸을 불러 거칠게 진실을 들이댔습니다. 박진사와 혼인하지 않으면 그놈은 산채로 죽는다. 선택은 네 몫이다. 어찌 그런 잔인한 말씀을. 잔인한 건 너다. 네가 그 천한 것과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 사달이 낫겠느냐? 말끝이 닿기도 전에 옥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사랑을 살리기 위해선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정말 덕보를 살려주실 건가요? 너의 입을 다물고 박진사댁에 시집 간다면 그놈 목숨은 살려두겠다. 어둠이 내리기 전 옥난이는 유모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덕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사람이었던 이와 눈을 마주하고 싶어요. 유모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쪽 창고 옆 샛길로 가세요. 하인들 눈을 피해 조심히, 아주 조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옥나는 검은 장막처럼 깔린 어둠을 틈타 헛간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확고했고 마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처럼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와 나누는 마지막 인사일지 모른다는 것을. 깊은 밤, 헛간안은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집더미 위에 기댄 덕보는 핏기 없는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며칠째 굶다시피 한 탓에 눈빛은 희미했고 온몸엔 상처와 고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비를 선하인의 발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려 퍼졌고 달빛은 틈 하나 없이 가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어둠 속으로 옥난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어찌 여기를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버님이 박진사댁에 저를 시집 보내려 하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묶여있던 감정이 한순간 터져나와 억눌러온 울음이 쏟아졌지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집단 위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작은 촛불 하나가 바람결에 흔들리며 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가 너를 이리 만들었으니 죽어 마땅하다. 너는 살아남아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가라. 안 돼요. 그대 없이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가요. 이승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꼭 덕보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는다면 다음 생엔 같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알 거예요. 다음 생에선 꼭 부부로 맺어주시겠지요. 이윽고 새벽 공기가 서서히 틈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두 사람은 집 위에 기대어 마지막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연못가로 가요. 그곳에서 끝을 맺어요. 거기서 우리 사랑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러하자. 내가 독을 구해오마. 내일 밤 그곳에서 만나자. 덕보는 예전 약방 하인과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 몰래 독약을 구할 방법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었지요. 무섭지 않아요? 후회는 없다. 그대를 만나 그대를 사랑했던 그 자체로 내 삶은 충분했으니 그 밤 누추하고 음습한 헛간 안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했습니다. 살을 애는 한기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은 따뜻했고 쓸쓸한 어둠 속에서도 그 마음만큼은 빛을 잃지 않았지요. 그 사랑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연못가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사랑 끝까지 지켜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야. 옥난이가 헛간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자 덕보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였지요. 약속한 그날 밤, 연못가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나 달빛 아래 은은한 향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보름달은 마치 이별을 비추는 등불처럼 환하고도 쓸쓸했지요. 덕보는 먼저 도착해 그 자리에 앉아 옥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어렵게 구해온 작은 유리병이 숨어 있었지요. 곧이어 옥난이가 달빛을 따라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한 송이 연꽃이었지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정말 이 길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대 없는 세상은 이미 나에게 세상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연못가의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물 위를 부드럽게 타고 흐르고 바람은 잔잔히 연꽃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와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나날이었어. 진심으로 고마웠다. 나 또한 그래요. 그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슬픔보다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난 작은 평온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같은 신분으로 태어나 당당히 사랑하길. 그래. 그땐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덕보는 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병은 서늘하게 반짝였지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함께 마시고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병을 나누었습니다. 쓰디쓴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눈빛은 맑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고통보다는 따뜻한 체온을, 두려움보다는 서로의 숨결을 기억하고 싶었지요. 사랑해요. 영원히. 나도. 옥난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달은 여전히 높았고 연못 위엔 꽃잎들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품에 안은 채 그리도 평온한 얼굴로 긴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단한 세상 속의 연인들이 잠시 잠든 듯 보였지요. 바람이 살랑이며
연꽃잎 몇 장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연못가에는 오직 달빛과 연꽃 향만이 남아 두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지요. 이승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사랑은 죽음을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고,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길 바라는 조용한 맹세만이 남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물을 길러온 하인 갑돌이는 연못가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물가, 서로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누워있는 두 남녀. 덕보와 옥란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씨와 덕보가 그의 절규는 금세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못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연못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사람들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자세는 단정했으며 마치 단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지요. 정말로 죽은 게 맞는가? 이토록 편안한 얼굴이라니. 손을 좀 보시오. 아씨 손에 무언가 꼭 쥐어져 있어. 옥란이의 손엔 처음 덕보에게 내주었던 비단 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첫 인연이자 끝까지 지켜낸 사랑의 증표였지요. 잠시 후 김대감이 달려왔습니다. 딸의 시신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의 울음은 뒤늦은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 비로소 사랑 앞에 가로막았던 벽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달았지요. 곧 유모도 달려와 옥란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씨, 어찌 그리 아픈 길을 택하셨소? 내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입을 모아 수군거리던 이들도 점차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헤아리게 되었지요. 해가 저물도록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 풍경은 누구의 가슴 속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김대감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완고함이 초래한 파국을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너무도 좁은 마음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죄로 여겼구나.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먼 길을 떠나고 말았지요. 몇 달 뒤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연못가에서 젊은 남녀의 그림자가 손을 맞잡고 걷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밤 연못가를 지나는데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이다. 나도 들었소. 어디선가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더군. 아마 덕보와 옥란아 씨의 넋이겠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답고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있다니 그 사랑 참으로 깊었구나.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두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다른 곳보다 곱고 선명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꽃, 페랭이, 금낭화, 그 색은 더 짙었고 향기는 더 진했지요. 저 꽃 좀 보시오. 해마다 저 자리만 유독 곱게 피는 것이오. 아마 두 사람의 사랑이 땅속에서 꽃으로 피어난 개지요. 사람들은 연못을 정원지라 불렀습니다. 두 혼이 맺어진 곳,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사랑의 자리였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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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